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주환입니다. 자, 우리가 파트 디자인 모델링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죠. 그래서 파트 모델링 두 가지 실습을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실습을 하기에 앞서 모델링하는 방법론, 모델링하는 과정, 어떤 순서로 모델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유의할 점 또는 모델링할 때 헷갈릴 수 있는 것들, 제 경험상 좀 헷갈렸던 것들, 이런 것들 두 가지 정도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복습을 해봅시다. 파트 디자인에서 모델링을 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가는 과정, 어떤 틀 안에서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배워봤었죠. 자, 우선 외곽을 먼저 가공한다. 자, 외곽을 먼저 그린다. 그 다음에 뭐죠? 그 안쪽에 포켓 가공을 한다. 포켓을 그린다. 그리고 홀과 또는 탭 작업을 한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필요시 필렛이나 챔퍼 같은 것들을 구현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요게 하나의 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또 다른 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공을 하게 되면 다른 면에도 어떠한 형체를 구현을 해줘야 되면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으로 모델링을 한다고 했습니다. 쭉 되겠죠. 또 다른 면에도 해야 되면 역시 같은 흐름으로 진행을 하고, 요게 이제 쭉쭉쭉 n 개의 면까지 가겠죠. 많으면.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이제 정면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좌측이든 우측이든 측면을 그리고, 그 다음에 평면을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의 기저에는 실제 제작 공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순서대로 모델링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모델을 다시 살펴보면, 자, 스케치를 그려서 이렇게 외곽을 먼저 그렸죠. 그리고 이 뾰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필렛을 줬습니다. 둥글게 다듬은 거죠. 요거하고 패드하고 필렛 이 과정이 이 외곽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부, 소재 내부의 가공을 했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크게 포켓을 냈고요. 홀로 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측면에 홀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면에 대해서는 이제 끝났고요. 1면, 첫 면에 대해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서 이제 이쪽 면에 대해서 작업을 했죠. 포켓, 여기는 외형 가공할 부분이 없으니까 바로 포켓 작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포켓을 반대편으로 미러를 시켰고요. 자,
이쪽으로 요거를 다른 면이니까 요거를 뭐 이쪽 면 작업한 다음에 요걸 수행해 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 포켓을 하자마자 그냥 바로 미러 작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쪽 면에 홀 작업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정면으로 돌아와서 여기 이렇게 포켓 작업을 했습니다. 자, 요 포켓이 정면에 있는 형체인데 왜 마지막에 했느냐? 아까 정면 모델링 할 때 안 하고 왜 마지막에 했는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요거의 바탕은 그러니까 요런 과정으로 모델링을 하되 그 바탕에는 반드시는 아닙니다. 바탕에는 이제 공정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 공정 순서에 맞춰서 모델링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요 포켓, 요거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밀링 가공이고요. 이거는 이제 와이어 커팅을 한다고 했습니다. 와이어 방정 가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 순서가 지금 1공정이 이제 밀링, 2공정이 와이어 커팅 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자, 먼저 모델링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 공정은 밀링 끝나고 하는 거니까 제일 뒤쪽으로 내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와이어 커팅으로 뭐 측면이나 다른 평면이나 이런 쪽에 또 형체를 구현하게 되면 얘도 이러한 순서대로 정면에서 해주고 측면에서 돌려서 해주고 그런 식으로 쭉쭉 반복이 되겠죠. 자, 그런데 나는 공정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뭐 공정에 대해서 공부도 하셔야 되고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잘 모르겠다. 뭐 저도 뭐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대략 이러한 순서대로 첫 잔면, 둘째면, 셋째면을 이러한 순서대로 한다고 염두에 두고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쨌든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5년, 3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면 나름의 모델링 규칙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것과 그게 다를 수도 있고 자신만의 모델링 순서 또는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뭐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저의 경험을 벗어나진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거죠. 제 경험의 경계선 안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더 두루 많이 하시다 보면 여러분만의 또 더 나은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건 이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형체들을 하나하나 나눠서 차례대로 하지 않고 자, 그냥 이 YZ 평면에 자, 이렇게 스케치를 그려서 자, 이렇게 패드 시키면 한 번에 끝나잖아요. 정면에 있는 형체들이 그죠? 측면은 또 돌려서 따로 해줘야겠지만 자, 이렇게 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 초급자, 입문자들은 저도 그랬고, 이런 게 좀 많이 헷갈렸어요. 어쩌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지조차 않고, 그냥 이렇게 그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는 것과 지금 제가 모델링 했던 것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만약에 이렇게 그리게 되면, 트리가 여기 XYZ 평면이 있고요. 파트, 바디,
패드, 스케치. 그리고 이제 측면 피처들이 이런 식으로 붙겠죠. 정면에 대해서는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자, 차이는 이거죠. 눈에 보이는 차이. 여기는 형체들이 많고 여기는 이 형체들을 스케치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 형체가 피처라고 하죠. 형체가 하나뿐이다. 더 적다는 거죠. 자, 이 차이의 의미는 단순하죠. 자, 이거를 1번, 이거를 2번 방식이라고 하면, 자, 1번 방식은 내가 그리고자 하는 이 부품의 형체별로, 말이 좀 이상한가요? 형체별로 나눈 거죠. 각각을 이제 나눈 거고요.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형체를 스케치 안에 다 통합을 한 겁니다. 스케치 안에 다 묶은 거죠. 스케치 하나로 구현을 했으니까요. 자, 그 의미는 이 형체라는 것은 카티아 모델 관리에 있어서 최소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최소 단위. 그래서 나는 요 외곽 형체 그리고 요 가운데 홀 형체 이 양 사이드 홀 형체 그리고 여기 와이어 커팅의 형체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형체로 만들어서 따로따로 별도로 각각 관리하겠다라는 게 이제 1번 모델링 방법이고요. 이거를 그냥 하나의 스케치 안에서 전부 다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게 2번 방식입니다. 제 경험상 1번과 2번 둘 중에 뭐가 더 편하다라고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관리 측면에서는 1번이 더 유리합니다. 이거는 뭐 저의 주관적인 느낌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1번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경험을 해보니 1번이 더 낫다라고 저는 1번을 이제 선택을 한 사람이고요. 1번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가령 이 모델을 내가 수정하고 싶어요. 외곽 형체를 수정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저 외곽을 더블 클릭하면 형체를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외곽 형체를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외곽 라인에 마우스를 올리면 자, 이쪽에 트리 쪽을 보시면 트리의 패드.1이 예비 선택이 되죠. 즉 얘는 뭐라고 했죠? 얘는 패드.1에서 만든 형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제 패드.1의 편집창이 뜬다고 했죠. 근데 패드는 뭘로 했죠? 스케치.1이라는 스케치를 이용해서 했죠. 여기 스케치 편집 버튼을 누르면 스케치를 편집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외곽을 여기서 수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델에 조금 익숙하다면 자, 이렇게 올리면 패드.1이 표시가 되죠. 여기서 스케치.1을 수정하면 되겠다라고 바로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스케치 편집 화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홀을 수정하고 싶어요 하면은 이 홀에 대고 더블 클릭 하면 이 형체를 수정할 수 있는 편집창이 뜨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여기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여기를 올려보니 여기에 올려보니 포켓.1구나 라고 알게 되면 뭐 요 놈을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요게 더 직관적이긴 하겠죠. 모델을 직접 더블 클릭하는 게. 그런데 내가 이 모델을 잘 알아. 그러면 요게 포켓.1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살짝 올려보면 반대로 모델에도 저렇게 예비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 해당 형체를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깊이를 바꾼다든지, 포켓의 깊이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포켓의 형상을 바꿀 때 스케치를 또 들어가면 되겠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형체에 접근해서 수정하기가 좋습니다. 자, 얘를 바꾸고 싶어. 얘를 더블 클릭해서 편집창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 놈을 편집할 때는 지금 이 외곽이라든지 이 가운데 홀 포켓이라든지 또는 여기 와이어 커팅하는 부분 또는 측면 어떤 것도 영향을 안 받죠. 오직 얘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얘를 수정하든지 얘를 수정하든지 요 와이어 커팅 또는 요 놈을 수정하든지 또는 이 외곽 형태를 수정하든지 어떤 경우든 다 이 스케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수정하려고 하면 일단 이 전체의 형체의 편집 화면으로 들어가서 뭔가 건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놈을 수정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수반해서 다른 것들의 위치가 일그러지든가 아니면 옮겨지든가 컨스트레인트가 깨지거나 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성 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 이게 이제 제 경험이고 그리고 형체가 복잡하게 되면 얘만 수정하게 되면은 포켓.2 또는 스케치 3 요거만 접근해서 업데이트 시켜주면 되는데 얘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 전체의 스케치를 이제 변경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업데이트 하는데 뭐 0.01초라도 시간이 더 걸리겠죠. 뭐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번 방식은 그 공정을 기반으로 해서 그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그 레고 블록을 쌓아 올린 거고요. 2번은 일단 공정 개념이 안 들어가 있죠. 그냥 얘는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겨점을 둔 모델링 접근법이기 때문에 공정과는 무관합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또 생각해야 될 게 1번 방식 공정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모델링 방식은 비교적 정확한 모델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림을 그리겠다는데 이제 겨점을 둔 거는 자칫 잘못하면 정확하지 않은 모델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자세한 이해는 좀 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이제 필렛들이 겹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코너가 맞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그냥 제가 자른 거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필렛을 주고 이쪽에도 이런 필렛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점을 기준으로 지금 세 개의 모서리가 만나면서 이제 필렛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모양은 어떻게 구현될 것이냐 라는 거죠. 우리 설계자가 제품을 설계할 때 어떤 형상을 창조를 할 때는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생길지까지는 사실 크게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제조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제작을 했을 때 여기가 어떻게 구현될지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뭐 이제 각도가 이제 이렇게 세 개가 다 직각이 아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각도로 꺾인다든지 모서리 하나가 더 겹친다든지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더 헷갈리게 되는 거죠. 이 카티아의 파트 디자인 모델링 방식으로는 지금 이런 코너 부분의 모델 형체를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트 디자인의 모델링 방법, 이 명령어들을 보면 소재를 이제 더하는
명령들이 있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소재를 제거하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델링 방식을 보면 소재를 더하거나 빼서 우리가 원하는 형체를 구현을 해가는데, 이 과정이 이건 이제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하는 이상세계에서의 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 현실 세계는 이러한 소재 스탁을 받아서 밀링으로 이제 까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소재만 존재하고 그 이후에는 무조건 빼기밖에 없습니다. 빼기. 자, 우리 모델링은 더하기 빼기가 이제 공존한다고 보면 실제 제작이라는 거는 빼기밖에 없는 거예요. 조각이죠, 조각. 조각날로 조각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밀링이나 선반 같은 절삭 가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와이어 커팅도 마찬가지겠죠. 빼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지금 이런 코너 영상 같은 거를 정확히 구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구현해내기 위한 방법들이 있긴 한데 빼기만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좀 입문 과정에서 다루긴 좀 그렇고, 어쨌거나 이게 같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되도록 요 현실 세계의 공정으로 만든 형상에 맞추기 위해서는 자, 이런 식으로 공정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모델링을 그려나가는 게 맞다. 그런 겁니다.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대략적으로만 좀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보강을 하거나 또 다른 과정에 강좌를 만들게 되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까요? 네. 자,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하나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코너에 제가 적용한 필렛 있죠? 저는 처음에 모델링 할 때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리긴 했는데, 이거를 스케치를 그릴 때 자, 스케치를 그릴 때 이 스케치에서 아예 구현을 하는 경우도 구현을 할 수도 있겠죠. 스케치의 코너 기능 아시죠? 스케치의 이 코너 기능을 이용하면 이 뾰족한 부분을 둥글게 다듬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코너 기능으로 구현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 뾰족하게 그린 다음에 제가 한 것처럼 이 파트 디자인에서 필렛 명령으로 다듬어 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아요. 이 스케치에서 그리면 이 코너 부분, 코너를 이 외형 프로파일과 함께 스케치에서 같이 관리하겠다라는 뜻이고요. 필렛으로 따로 빼면 이 코너만큼은 내가 필렛으로 따로 관리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런 차이인데,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따로 빼는 것을 저는 이제 권장을 드리고요.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따로 이 코너는 기능적으로 또는 제작 측면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 모서리를 다듬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빼준 겁니다. 저는 이제 이게 편하고요. 왜냐면 R값을 바꿀 때 이제 요놈을 바꿔주면 되니까. 사실 스케치를 들어간다는 거는 워크벤치를 바꿔주는 거죠. 스케치 워크벤치가 뜨고 거기서 뭔가 건드린 다음에 다시 스케치 바깥으로 나오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모델링을 아마 많이 하시다 보면 그냥 이 피처를 수정하는 게 스케쳐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보다는 좀 편리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렛을 따로 빼준다. 비록 이 필렛 공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외곽 형체를 깎을 때 같이 생성이 되는 형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서리는 따로 이렇게 빼줬습니다. 다만 이게 이런 다듬는 개념이 아니고 이게 프로파일의 그냥 형체다, 프로파일 자체다라고 하면 스케치 안에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가령 자, 내가 그리고자 하는 스케치 자체가 이 형체 자체가 이렇게 둥근 부분이 있다. 이건 그냥 쉐입이다, 쉐입.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스케치 안에서 구현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프로파일 기능으로 그려도 되고, 코너 기능으로 그려도 되고. 그런데 끝에가 이제 그냥 다듬는 수준이다. 제조 특성상 여기가 직각으로 떨어질 수 없다든지 아니면 뭐 음력 집중의 해소를 위해서 끝을 다듬어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상대품과의 조립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다듬어줘야 된다든지 하는 등등의 이유로 끝을 살짝 다듬어주는 그런 것이라면 필렛 명령으로 구현을 하는 게 훨씬 편리하고요. 형체 자체다, 프로파일 자체의 모양 자체다 라고 하면 스케치 안에서 구현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 파트 모델링을 할 때 좀 유념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세 번째 파트 모델링 실습을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